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마법 같은 빨간불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테마술사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테마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테마술사님을 모시고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또 마법 같은 포션 기법을 통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도 함께 발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마술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차현우 테마술사님 나와주세요. 수리수리 마술이 야! 예, 안녕하세요. 금일도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어드릴 테마술사 차현우 전문가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도 제가 강한 섹터, 테마들의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중간중간마다 이러한 종목들은 공략을 해도 좋겠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미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검색기를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기법 활용 시간에, 기법 공부 시간에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포션 기법과 자세한 히든 종목까지 받아보겠습니다. 차현우 테마술사와 1시간 함께 할 거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장 흐름부터 좀 파악을 하고 테마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일단 게임주가 시장을 주도했었던 점이 기억에 남는데 오늘은 또 순환매가 바뀌었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 좋죠. 생산, 소재, 부품단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AI, 특히 AI 중에서도 로봇도 있고 챗봇도 있는데 오늘 챗봇 AI 관련주들이 순환매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이 좀 대기를 하려는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그러면 테마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자, 오늘은 어떤 테마를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테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 테마 보여주세요. 뾰로롱. LFP, 리튬, 인산, 철이죠. 네, 맞습니다. 어제는 우리 리튬 봤잖아요, 마술사님.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죠? LF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가형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고 그다음에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바로 중국의 CATL이라는 이러한 기업이 이미 점유율을 가장 많이 잡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저가형에 들어가는 원재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LF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LFP에 대해서 사업에서 공장을 세운다는 내용과 진출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온도 다시 또 발맞춰서 LFP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전에 있었는데 금일에 LFP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FP 배터리는 저가형입니다. 그래서 하이니켈이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전이었어요. 2년 전에 8월에서 9월이었거든요. 8월에서 9월에 그때 다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NFT가 가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전고체 배터리가 또 이슈가 됐어요. 도요타의 전고체 배터리에 성공했다는 이러한 소식 다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다들 그때 뭐였냐면 테슬라가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이니켈이 아니라 LFP 배터리에 대해서 주력으로 좀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도 강세를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이니켈이나 이런 배터리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상용화가 될 것이고 저가형과 고급형을
이제 나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같이 겹쳐지게 되면서 LFP 배터리도 많이 활성화가 될 거고 점유율을 우리나라 K배터리 기업들도 많이 늘리겠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해서 금일 LFP 관련주들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비록 많은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 리튬 관련주들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고 지금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은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러한 대기를 좀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하나씩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지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정치 테마주로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전제품 모터나 그다음에 자석 부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산화철을 생산을 하고 있는 이러한 업체인데요. 이제 이러한 업체가 바로 세계 유일의 산화철, 다시 말해서 LFP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이지가 과거에는 정치 테마주로 많이 알려졌었지만 지금은 뭐다? LFP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당연히 포션 기법에는 해당이 되었는데요. LFP 아까도 말씀드린 저가형 리튬, 그다음에 하이니켈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이에 사실 LFP는 조금 약한 그런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긴 했었죠. 이거 제가 이게 차트로 이게 표시를 해주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P1, P2로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이 당시에 불과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뭐 리튬이나 그 밖에 다른 배터리 관련주로 아마 많은 집중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많은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16% 정도의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금일 고가 22%까지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떻죠? 만약에 눌리게 되면 지금도 공략을 해도 좋고요. 또한 개인 매매가 가능한 오늘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이 전고점 부근인 13,000원 부근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라는 거예요. 제가 연봉을 한번 딱 볼게요. 연봉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은 상승을 보였다가 하락을 보였어요. 약 87,900원에서 하락이 나왔는데 당연히 정치 테마주로 해서 급등이 나왔다가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1년과 22년의 시가 13,500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일봉으로 해서 연계를 시키게 되면 이 13,000원이라는 부분이 왜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결국에 이거는 개인 매매로 사실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현재 결과론적으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지만 사실 LFP는 조금 약했다. 하지만 현재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슈가 재료와 이슈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눌리게 되면 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략을 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봉도 말씀드렸어요. 너무 많이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 맞죠? 하지만 지금 현재 로봇주들, AI주들, 그다음에 2차 전지주들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지는 그래도 오히려 눌리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 주의 깊게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코인테크라는 종목이에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제 밀접한 관련이 이제 2차 전지 자동화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금일 이제 탑 머티리얼의 지분을 이전에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함에 있어서 LFP 관련주로 해서 엮이게 된 겁니다. 사실 뭐 딱히 자동화 물류 쪽, 2차 전지 물류 쪽인데 오히려 이제 탑 머티리얼 이러한 소식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LFP 관련주로 부각이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LFP 관련주로 해서 금일 지금 현재 11%고요. 고가가 무려 19%까지 급등이 나왔고
물론 포션 기법에도 이제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주봉 잠깐 볼게요.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월봉도 잠깐 보게 되면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될 것으로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코인테크는 이제 지분 이제 자회사 개념보다는 지분 투자예요. 삼성전자가 투자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재료의 힘이 느껴지시나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으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코인테크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분을 하는 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테크는 LFP 관련주가 맞지만 조금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낫겠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 LFP 배터리 관련주였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은 오늘 포스코라고 할 수 있고 EG 그리고 코인테크 살펴봤는데 특히나 EG는 포션 기법 해당한다. 또 13,000원대 의미 있는 가격대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이어서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급등 테마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주문 외워봅시다. 다음 테마 볼게요. 뾰로롱. 네, AI. 자, AI는 재료가 계속 좀 살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광범위해요. 지금 뭐 헬스케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슈가 됐던 최근에 이제 챗 GPT에 관련해서도 AI 쪽은 정말 활용성,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산업군이 어떻죠? 확장이 될 수 있는 이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은 계속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종목들의 위치가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떠한 종목들은 뭐 500%, 600% 이렇게까지 1000%까지 올라간 이러한 종목들도 있고요. 다시 신규로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후발주로 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일 이제 AI 관련주가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바로 금일 이제 얼마 전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바로 챗 GPT에 해서 빙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후에 구글에서도 바로 대항을 하고자 이제 미국과 영국에 이제 한 달 보름 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드를 이제 출시할 거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금일 이제 출시를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AI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종목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AI 시장이 어떻다고 그랬죠? 확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연평균 AI 시장은 약 16% 이상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증권사나 그다음에 다른 이렇게 애널 보고서에 따르게 되게 되면 지금 AI 소프트웨어 주들이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다. 이래서 선별을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고 그다음 또 다른 종목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로 이제 뭐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위세 아이텍입니다. 위세 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업체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고서에 위세 아이텍에 대한 굉장히 저평가가 되었다라는 소식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약 14억의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켰지만, 매출을 14억 발생을 시켰지만 124억으로 지난해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AI에 대한 성장성,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러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위세 아이텍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도 이제 위세 아이텍을요, 이제 2월 23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도 1월 달에도 많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다른 이제 종목들보단 약한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은 가지고 있대 뭐 다른 종목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도 2월 달에도 2월 말에도 당연히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 이해되시나요? 거래량이 증가가 됐고요. 다시 한번 간략히 연봉을 보여드리게 되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고 거래량도 증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연 기준, 올해 1월 기준으로 해서 116%가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AI의 확장성, 기대감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위세 아이텍은 오히려 지금부터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공략해야 될 이제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해야 될 가격대가 있는데 이러한 가격대 궁금하신 분들 왜냐하면 이세 아이텍은 제가 봤을 때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저랑 같이 노란톡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 가격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세 아이텍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 바로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도 당연히 AI 관련으로 해서 많이 부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 관련 종목들마다 주가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5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거 보유자의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약간 고수의 매매를 좀 이렇게 자신 있게 하고 손절을 잘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안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리스크가 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I 관련주가 방금 위세 아이텍하고 지금 재료가 약간 좀 결국엔 같은데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의료 디지털 AI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 다시 말해서 셀바스 AI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셀바스 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AI 테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두 종목 봤죠? 위세 아이텍 오늘 상한가고요. 셀바스 헬스케어도 봐주셨는데 일단 테마술사님의 픽은 위세 아이텍이다. 오늘 상한가인데 신고가 그리고 거래량까지 나오고 있어서 관심주에서 이제는 공략을 좀 마음 먹어도 될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었고 이 위세 아이텍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는 노란 톡방에서 확인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란 톡방 아직까지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옆에 이 QR코드 이용하셔서 카메라로 스캔하고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100% 무료로 운영되는 방이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비밀번호만 잘 적으시면 됩니다. 1123 숫자 4자리 적고 무료 방으로 입장하셔서 이 위세 아이텍 가격대도 한번 공략을 함께 해보시고요. 다만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셀바스 그룹주 관심 많으시겠지만 이제는 좀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점도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차현우 테마술사 오늘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포션 기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배워보는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차현우 테마술사의 노란 톡방으로도 많은 분들이 입장하고 또 본방사수 인증샷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앞서 마술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톡방에 계신 분들 종목 검색기도 받으셨을 텐데 아직까지 혹시 못 받은 분들 있다면 얼른 단톡방 입장을 하시고요. 또 어제도 그렇고 검색기로 추출해낸 종목들이 좀 공개가 됐어요. 예. 뭐 대보 마그네틱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종목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검색기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예, 이제 검색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도 계속 기법을 같이 연동을 해서 조합을 해서 재료와 함께 좀 크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료 같은 경우에 실시간으로 바로 부합이 되게 되면 검색기에 종목이 뜹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장 끝날 때쯤에 이제 뜨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이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검색기가 오전부터 검색기에 종목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재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재료를 확인하셨는데 그 재료가 워낙 좋다.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피재료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목이 걸러줘요. 속아낸다는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약 2,300개의 종목 중에서 무려 5개 아니면 많게는 15개입니다.
근데 이게 장 초반부터 보이는 게 아니고요. 장 초반에 정말 세다라고 하게 되면 보일 거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장 초반부터 이거를 활용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전날에 아니면 전전날에 활용을 하는 종목들을 뽑아두시는 거예요. 속가 내신 다음에 재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공략을 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기법 설명 해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리는 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면서 제가 뭐 오전에 이러한 종목들은 떴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략을 했어야 됐다. 이 부분을 같이 제가 곁들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검색기 궁금하다, 아직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단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종목도 최대 5개에서 15개까지 걸러진다고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5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이 톡방에서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비밀번호 다시 한번 1123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또 기법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진행해 주시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네. 이제 검색기에 대한 부분은 문의가 생각보다 정말 많죠.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제 선착순 딱 10분한테만 제가 오.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빨리 들어오시게 돼서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선착순 10분으로 해서 제가 선정을 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네, 바로 이제 강의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이제 보실 종목은요, 바로 한농 화성입니다. 한농 화성, 제가 아까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년 전에 바로 도요다의 전구체 배터리에 대한 이러한 보도가 되면서 한농 화성이 전구체 배터리 관련주로 해서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연봉을 딱 이렇게 펴놨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것도 이제 기억 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연봉을 봤을 때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 이거를 계속 일봉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2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8, 9월 정도가 됐을 텐데 요때 거래량이 증가가 됐는데 기업이 상장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때 어떠한 이슈로 해서 상승이 나왔겠냐라는 게 바로 연봉을 보고 유추가 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주식에 경력이 되셨다고 하면 이때 이러한 내용이 있었지라고 기억을 다시 회상을 꺼내 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 당시에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준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LFP 관련주를 하게 되면 한농 화성은 당연히 우리 기억 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LFP 관련이 있을 때마다 한농 화성을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바로 연봉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포션 기법으로 해서 접근을 해 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지금 거래량이 증가가 됐으면 22년도에 정말 이슈가 컸으면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그다음에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당연히 일거래량이 증가가 됐겠지만 정말 셌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 거래량이 넘어서서 주가도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일봉상에서도 거래량이 적은 게 느껴질 거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LFP 관련주를 정말 매년 모아가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 매수를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23년에 매수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팁으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22년에는 LFP 관련주 다른 종목들도 본다 안 본다? 안 보고 다른 종목에 내 비중, 돈이 들어가서 거기서 수익을 나셨겠죠. 그렇죠? 이제 요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추가 매수 정말 많으시는데 추가 매수는 22년은 결론적으로는 하면 안 됐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좀 늦었으니까 일본 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 보시게 되면 필요 에너지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25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에너지는 채워졌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된다? 주가는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첫 포션은 2월 28일 그리고 나서 3월 13일에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3월 13일에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여기죠. 여긴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기서 공략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공략을 했다면 어디서 할까요? 다들 여기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개인의 영역이고 만약에 내가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더 적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색기가 떴다라고 해서 바로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 재료도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5종목에서 선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날에 검색기에 떴다 안 떴다? 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고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잡았다고 하게 되면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보다는 21선을 이탈을 할 때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험이 많으셔야 돼요. 경험이 많으셔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노란 톡방에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이 나올 수가 있을 때도 있어요.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해서 지금 봐봐요. 3월 21일에도 23%예요. 23%고 요거까지 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25%, 30%입니다. 그러면 적금이나 예금을 들어도요. 4%, 5%밖에 안 돼요.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30%. 손절 어느 구간에서는 하시면 되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요? 수익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공략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너무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됐고 뭐만 믿어라. 제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적용을 하고 시험을 해온 검증까지 끝마친 이 포션 기법을 해서 믿고 한번 따라오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농화성도 이제 전문가님이 마술사님이 직접 개발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고 노란 톡방 입장하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쪽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QR코드라는 게 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꺼내셔서요. 이 네모난 QR코드에 가져다 대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카메라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건데 그게 노란 톡방으로 이어지는 링크입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적으라는 말이 나타날 거예요. 참여 코드라고 하는데요. 1123이 참여 코드입니다. 참여 코드에 1123 숫자 4자리 적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무료로 운영되는 단톡방이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고 또 오늘 선착순 10분께 검색기를 또 무료로 배포해 주신다는 마술사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들어오셔서 검색기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한농화성까지 살펴봤고요. 또 다음 종목이 포션 기법에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예, 다음에 이제 보실 종목은 바로 에코앤 드림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에코앤 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최근에 있었어요. 바로 이제 미국에는 뭐가 있었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바로 IRA라는 법안이 있고요. 이에 대항하고자 유럽에서도 바로 핵심 원자재 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요거랑 에코앤 드림하고 관련성이 있는 게요. 지금 이제 만약에 핵심 원자재 법을 통과를 하게 되면 바로 유럽 연합 그들끼리만 2차 전지 양극재에 대한 부분을 더 늘리고 수입의 위전도를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낮추게 되게 되면 당연히 해외 쪽에 대한 이러한 수입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피해는 보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폴란드에 이제 유미코아라는 이제 법인이 있는데요. 이 유미코아라는 법인이 바로 에코앤 드림이랑 지난해에 독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료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바로 핵심 원자재 법에 대해서 관련이 있으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재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으면 도대체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 요거는 제가 이제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량이 지난해 3,125만 주 정도로 해서 굉장히 1년에 한 해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지금 60%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 60%가요. 단 하루 이틀 만에 지금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죠? 신고가를 이미 종가상으로 넘은 상태예요. 공략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검색기에 대해서 지금 이미 받아보신 분들 어떻죠?
떠 있잖아요. 그렇죠? 떠 있으면 공략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미 다른 종목들 100%, 200%, 300%가 있는데 지금 60% 눌리게 되면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바로 이제 일봉에 가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필요 에너지는 당연히 이제 130만 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션의 이제 첫 포션이 3월 6일, 그 다음에 3월 15일에 이제 300만 주로 인해서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구간이 어떨까요? 굉장히 조금 이제 경험이 많으셔야 되고 제가 이제 고수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다. 왜? 포션 기법에는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지금은 제외를 시키셔라.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지금 종목들을 이렇게 보세요. 그럼 검색기에 뜨는데 요 당시에도 분명히 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떠 있으면 만약에 헷갈리면 제외시키세요. 제외시키고 차라리 요때 아깝다가 아니에요. 아깝다가 아니라 요때 뜨게 되면 요때부터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연봉 제가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죠. 50% 정말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정말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재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재료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미 포션 기법에 떴고 그러면 요 구간에서 공략을 해도 되겠고 요 구간에 대해서도 공략을 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놓쳤어요. 놓치면 놓쳤네 아까워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종목은 지금 제 매일매일 검색기에 뜹니다. 그러면 그 종목 중에 그리고 종목을 모아두셔야 되죠. 어제 전일 뜬 것도 있고 이틀 전에 뜬 것도 있어요. 그럼 그 종목을 모아두셔서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떤 자리에서 공략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놓쳤네 아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인해서 나도 15%, 20%, 30% 많게는 100%까지 수익을 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또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이제 대보 마그네틱은 제가 이제 전일이었죠. 전일에 리튬 관련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종목들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대보 마그네틱을 후발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나서도 더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대보 마그네틱에 대해서 재료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그 전자석에 대한 탈철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하지만 리튬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된 이유는 바로 수산화 리튬에 대한 이러한 첨가제를 생산을 하고 있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리튬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자세히 재료를 살펴보게 되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자석 탈석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출이 무려 96%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수산화 리튬에 대한 첨가제는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비중을 많이 가져가셔야 될까요? 재료의 크기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공략을 안 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중을 낮춰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22년 거래량 3,350만 주입니다. 3,350만 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특이점은 보통 이제 이렇게 양봉을 4년 동안 만들기가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이점들, 요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시간 되면 요거는 말씀드릴 거고 지금은 어차피 기법 강의 시간이니까 요건 제가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300만 주의 지난해 거래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봉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면 제가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때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거 표시해놓은 이유가요. 이제 부합이 되는 거죠. 부합이 되는 건데 캔들은 부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캔들은 부합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오전에 얘가 만약에 떠 있으면 공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P 재료로 해서 공략을 할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9시 반에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가 됐어. 그럼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근데 재료가 어떻다? 약하게 되면 그럼 장 끝나고 보자. 아니면 오후에 보자로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양봉을 그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양봉을 그려야 되는 게 맞는데 결과론적으로 음봉을 그리면 이건 어떻죠? 검색기에
나오지가 않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거를 눈으로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면서 이제 찾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 이해되시죠? 나중에라도 검색기에 이러한 종목이 장 초반에 나온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세다라고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지만 재료를 솎아내서 이런 거는 차후에 보자라고 생각의 전환, 경험,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필요 에너지가 약 140만 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3월 13일에 220만 주 이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요거 또 하나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보니까 건너뛰었더라고요. 지금 요거 음봉으로 보이시는 분들 계시나요?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결국엔 갭을 떼었고 전일보다 했기 때문에 어떻죠? 양봉입니다. 근데 이 갭은 어떻죠? 보통 메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갭을 띄우고 누른다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이런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 캔들이 여기서 갭을 띄어서 한 번 더 밀리잖아요. 밀리면은 요거는 어떤 누군가가 급하게 지금 매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려오게 되게 되면 그거는 또 이 지점에서 공략을 해도 되는 약간 요거는 좀 번외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하락이 나왔을 때 요 구간 그리고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요것도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비중을 조금 낮춰서 들어갈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었다. 하지만 포션 중요한 내용, 포션 기법에는 해당이 됐고 또 단 이틀 만에 무려 3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줘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러한 종목들 공략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두 종목 강의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에코앤드림, IRA 수혜주 그리고 신고가를 찍었죠. 대보 마그네틱도 4년 연속 양봉이 나오게 있는 게 특징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기로 걸러진 종목들, 포션에 해당하는 종목들 봐주고 계세요.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지금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술용 의료 관련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삼성전자에서 또 인수를 한다라는 이런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바로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지난해 거래량이 약 한 1,700만 주 정도 됩니다. 1,700만 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전일 노란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손절만 확실하다면 어떻죠?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분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렸는지 이제 기억을 하실 거고 뭐 결과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왔는데 하락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락 나오면 어떻게 해요? 손절하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으로 해서 또 수익 내시면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만큼 이틀 연속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다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고가놀이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필요 에너지는 약 73만 주에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었고요. 이 구간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음봉으로 보이시냐? 음봉 아니에요. 음봉 아니고 이 지점에서는 손절만 확실하다라고 하면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법 강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 컴퍼니까지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테마술사님의 단톡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무료로 운영되는 방입니다. 아직까지는 검색기도 그리고 포션 기법에 대한 자료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아래쪽 QR코드 이용해서 카메라로 인식시키고 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때 참여 코드 1123 정확히 적으셔야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마술 테마 기법부터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차현우 마술사님께 우리 히든 종목도 소개를 받아볼게요.
네, 이렇게 테마를 분석하는 법 강의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종목을 또 발굴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도주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제가 이번에 갖고 온 종목은요. 지금 이제 양극재, 리튬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이번에는 이제 음극재 관련으로 해서 오. 바로 이제 일진 전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워낙 많이 상승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순환매를 고려를 해서 음극재 관련으로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드릴 말씀 바로 일진 전기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일진 종목은 이제 일진 전기는 우리한테는 이제 일진 그룹 그래서 지난해였죠. 지난해 일진 머티리얼즈로 해가지고 많은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진 그룹에 대해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로 많이 알고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이제 일진 전기가 일진 그룹에서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법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바로 이제 인터 배터리라고 해서 코엑스가 이제 열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터 배터리에서 바로 일진 전기에서 이제 실리콘 합금 음극재가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갑자기 굉장히 이제 주가가 음극재 관련주들이 급등한 음극재 관련주가 이제 일제히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이제 관심을 이제 받았었는데 이제 바로 공시가 떴죠. 실리콘 이게 음극재에 대해서는 진행 사항은 사실이나 아직은 이제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축을 하는데 테스나 다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테마술사잖아요. 어떠한 재료는요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확실하냐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는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양극재 관련주들 제가 전기차면 뭐였죠? 양극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재가 바로 이제 원가에 대한 이런 비용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극재를 봐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양극재가 이제 또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이제 배터리의 출력, 그다음에 주행 거리에 대해서 그래서 LFP와 방금 하이니켈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음극재라고 하면 뭐죠? 음극재는 이제 전기 배터리의 충전 속도입니다. 예, 충전 속도와 수명을 이제 좌우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극재는 이제 보통 천연 흑연하고 인조 흑연이 또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또 많이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배터리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흑연이 사실 이제 이게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온이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힘을 발휘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담는 그릇이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실리콘 합금 음극재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이러한 흑연 같은 경우에가요. 탄소 원자가 대략적으로 이제 리튬 이온이 1개 정도가 이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무려 대략적으로 지금 알려진 게 15개가 저장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음극재가 어떤 부분이라고 했어요? 바로 수명에 대한 그냥 충전 속도 이해되시죠? 1개에서 10개에서 15개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속도에. 그럼 수명도 연장이 되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뜨거워지고 있고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서 순환매로 해서 제가 일진 전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일진 전기 같은 경우에가 바로 54년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전선 사위 업체입니다. 일단 우리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진 머티리얼즈로 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일진 머티리얼즈가 왜 주가가 많이 올랐고 뭐였죠? 바로 동박이었어요. 동박의 장기간에 일본에 많이 어려웠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일진 머티리얼즈가 국산화를 했다라는 거죠. 동이 필요하고 알루미늄이 필요해요. 지금 뭐가 많이 집중을 받고 있어요? 로봇, AI,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그 다음에 5G, 사물 인터넷. 다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전력선이 필요해요. 전력선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많이 집중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전력 사업은 중추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제가 좀 이따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관심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산업군이었어요.
하지만 요번에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탈바꿈이 되게 되면서 전선 사업도 다시 한번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매출 1조 클럽에 재가입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매출 1조 클럽은요, 지난해에 일진전기가 매출이 약 1조 1,60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1조 1,600억 원은 약 2011년도에 달성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만에 매출 1조 클럽을 달성을 했다라는 건데, 요거 그냥 바로 제가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만큼 이러한 10년 기간 동안 뭐였어요? 전선과 전선 사업이 업황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로봇, 전기차, AI 그 밖의 내용들로 인해서 전선 다시 한번 호황이 될 수 있다는 부가적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략히 시간 관계상 차트 보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봉으로 넘어갈게요. 연봉 넘어가는 이유, 방금 제가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출 1조. 매출 1조가 되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주가는요, 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대략적으로 12,000원 정도, 11,000원 부근에 위치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선 업황이 좋지 못하게 되면서 약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어떻죠?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게 되면서 결국엔 추세 하향을 만들다가 요때 일진전기, 이때 전력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거래량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도대체 왜 거래량이 늘었을까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도대체 기술적, 차트적으로 했을 때는 이러한 구간에서 왜 윗꼬리를 달았을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전력 사업, 그다음에 응급제에 관련한 재료들 상승, 그리고 지금 더 에너지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러한 필요한 에너지,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바닥권일 수 있다라는 부분 상기를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일봉으로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요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부합이 되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만약에 벗어나면 어때요? 손절하시면 돼요. 손절하시면 되고, 지금 가격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진입을 하셨으면 가격대가 바로 P2에서 P3 요 경계 선에서 저는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5,700원에서 대략적으로 5,600원에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7,500원까지 보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2차 전기차에 대한 이러한 응급제로 해서 순환매로 해서 우리 한번 공략을 해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공략주, 히든 종목은 일진전기였습니다. 공략은 5,600원, 700원 선에 하고 목표 주가는 7,500원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리튬이나 양극재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살짝 비틀어서 우리 음극재도 한번 보자라는 말씀 정리해 보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시간 함께 해주신 테마술사 차현우님은 보내드리고 내일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마술사님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도 마법 같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테마술사의 단톡방에서 선착순 10분께 검색해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